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센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 347000입니다. 센코라는 기업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주식인데요. 바이오 주식도 아닌데 한동안 주목을 받길래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게 되면 역시 바이오 기업과는 다르게 매출은 있습니다.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장세로 보자면 성장세 자체는 높은 수준으로 보였는데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흐름이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19년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당기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그 폭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의 숫자를 보게 되면 모든 숫자가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출도 줄어들었고 이익 부분 역시 적자로 전환되었거나 혹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장 후에 주목을 받고 있었던 센코, 뭐하는 기업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는 없고 투자 설명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설립 자체는 2004년에 설립한 회사니까 완전 초기 단계 회사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와 안전기기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요즘 유행하는 바이오가 아닌 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하는 기업인지 와닿지 않긴 했는데요. 이에 대해 사업의 내용에서 크게 분류를 해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센서 분야인데요. 센서라고 하면 사실 정말 다양한 센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스 센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세먼지와 환경 측정기, 연료기기, 연소 효율 측정기, 그리고 가스 감지용 부품까지 커버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래에 다른 분야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모두 다 센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센서 기반 가스 안전기기였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휴대용 가스 안전기기와 작업 현장에 설치하는 고정식 가스 안전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선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첫 번째에서 제시한 것과 크게 달라 보이는 분류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환경 측정기기 역시도 따로 분류를 해두었는데 이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 환경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분야였습니다. 아무래도 측정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시장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 솔루션 분야까지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에서 의료기기라고 간단히 제시를 했던 분야에 대해 센서 기반의 호흡 관련 헬스케어 제품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토피 피부염 관리를 위한 실내 공기질 측정기 등을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열된 것들 중에는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가능성만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같이 가스 센서나 공기 중에 있는 화합물을 인식하는 분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센코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술적 강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인데요. 일단 이 같은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센코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글로벌 선두 기업의 제품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생산 단가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장점은 방고형의 전해질을 사용해서 초소형 형태의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를 개발한 것이 유의미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시하는 전기 화학식 시장이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았는데요. 과거 자료이긴 하지만 가스 센서 시장의 이 시점의 동향과 이 시점에서 바라본 현재의 시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먼저 이 자료에서 가스 센서의 방법을 4가지로 크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화학식, 접촉 연소식, 반도체 가스 센서와 함께 광학적 센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화학식에 관한 설명을 보게 되면 크게 단점에 대한 설명은 없고요. 장점만 나열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의 시장 점유율도 높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접촉 연소식은 이름에서부터 좀 더 아날로그한 방법, 원초적인 방법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습도나 온도의 변화에는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고농도의 가스 검출은 어렵다고 합니다. 반도체식 가스 센서의 경우에는 회로 구성이 간단하고 센서 제작이 용이해서 대량 생산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표적가스 이외의 다른 가스에 의해서도 전기 전도도가 변하기 때문에 표적가스의 농도 차이를 감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밀도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광학식 혹은 적외선식의 경우에는 전기 화학식에 비해 높은 측정 정밀도와 함께 빠른 반응 시간 그리고 낮은 소모 전력 등의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특징을 모아놓은 것에서 전기 화학식과 적외선식의 차이를 보게 되면 적외선식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 것, 여기에 대해 크기가 커서 설치에 있어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전기 화학식이 적외선식 대비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방식에 따라서 장단점을 비교해놨으니까 이에 대해서 보실 거면 잠깐 멈춰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분류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 현황을 보게 되면 전기화학식이 2014년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적외선식 그리고 접촉 연소식 등의 순서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추정한 수치도 함께 확인해 보게 되면 여전히 전기화학식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다음이 적외선 순이었습니다. 그만큼 전기화학식의 경쟁력이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가스 센서의 산업 전반 동향도 이해해보고자 했는데요. 물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사줄 고객이 돈이
돈을 많이 써야 물건이 팔릴 테니까 말이죠. 가스 센서 마켓 자체에서는 시장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잡고 있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고객군의 산업 동향을 알 수 있는 이 석유화학 산업의 동향을 보게 되면 성장의 정체 혹은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화학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업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었는데요. 국내 고객인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국내 석유화학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중동과 미국의 공급 증가와 함께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국내 산업의 어려움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센코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연간 높은 성장률을 기반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자료 자체는 2016년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했음을 바탕으로 이해해보게 되면 코로나로 환경 문제의 인식이 커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이 같은 전망이 똑같이 맞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석유화학 업계 등 환경적 이슈가 커지면서 어려워지는 업계도 있긴 하겠지만 환경 이슈가 커지면서 조명을 받는 시장도 있게 되는데요. 센코의 IPO 자료를 보게 되면 이에 관해서 산업보건이나 안전에 관한 이슈가 강해질수록 기술력과 가격에서 장점이 있다고 하는 센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가스보일러의 관련 기기의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이 같은 이슈는 센코의 매출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이 현재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미래지향적인 센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만한데요. 먼저 수소차입니다. 수소에너지의 경우에는 폭발 위험이 있기도 하고 폭발했을 때 파괴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수소 전기 자동차용 관련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전기화학식 센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사용하는 센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열전도식 수소 센서나 반도체식 수소 센서, 그리고 접촉 연소식 수소 센서 등 전기화학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 아직까지는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센코가 개발하고 있는 전기화학식 수소 센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2년 정도에는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수소와 다르게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미 남양주와 성남시의 센코의 센서를 납품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화성시에도 공기질 측정소 설치 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현재이지만 미래 역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더불어 과거 기술 개발 실적을 보게 되면 현대자동차와도 협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소 센서에 관해서도 시장 진입이 처음은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센코 자체가 비즈니스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각 제품의 용도에 맞게 적절한 기업이나 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등 이 같은 것이 비즈니스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센코의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센서 기기의 매출이 전체에서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의 여파가 있었던 만큼 2019년의 동향도 무시하지 말고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2019년까지를 보게 되면 환경 측정기의 매출 비중도 꽤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이 같은 비중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센서의 매출을 보게 되면 2020년에 코로나라는 특성과 함께 현재 비교 기준 숫자가 2020년이 반기이고 2019년이 연간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센서의 반기 매출이 꽤나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센서 기기의 매출이 가장 높았었던 만큼 센서 기기의 매출 감소가 전체 매출 감소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숫자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매출을 보게 되면 18년에서 19년 연간 35%의 매출 성장으로 큰 성장을 했지만 20년 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75% 수준의 매출로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코로나를 주요 이슈로 꼽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때문에 고정비가 올랐기에 원가율도 나빠졌다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공장 생산이 줄더라도 공장 인력에 대한 비용이나 공장 유지 비용 등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많았었는데, 그에 따른 영향으로 센코의 매출 원가율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원가율 같은 경우는 10% 이상 나빠졌죠. 여기에 더해 더욱 나빠진 숫자는 바로 판관비입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던 상황에서 판관비는 더욱 나빠졌는데 전년 동기와 비교하자면 1.5배 이상의 판관비가 늘었습니다. 판관비의 변동 내역을 보게 되면 급여가 크게 늘어난 것과 함께 퇴직급여의 증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퇴직급여가 늘어난 내용을 보게 되면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서 당반기에 과거 근무에 대한 비용을 퇴직급여에 이번 당반기에 포함시키게 되면서 굉장한 수준으로 퇴직급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이슈에 맞추어서 과거 근무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새로 책정했고 그것이 퇴직급여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020년 반기에 영업손실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관해 회사에서는 일시적으로 퇴직급여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향후에도 9억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으로 퇴직급여가 꾸준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 영업외 활동에서 살펴보게 되면 다른 숫자의 흐름보다 기타 수익과 함께 금융수익이 당 반기에 높아진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기타 수익의 경우에는 별다른
계정의 구분 없이 기타 수익 전체가 그냥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세부 내용 확인은 불가했고요. 금융수익의 경우에는 외화 환산 이익이 크게 반영되면서 수익이 올랐는데 환율에 따른 영향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이 외화 환산 이익으로 기록되면서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덕분에 단기 순손실이 영업손실에 비하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거나 13억 수준의 손실을 기록 중이었고요. 이어서 재무상태표도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자주 봤던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에는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 위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고 있었지만 센코의 경우에는 상장 이전에도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산에서 크게 살펴볼 건 없었지만 그나마 확인할 만한 것은 현금성 자산의 비율과 함께 제조를 직접 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산에 이어 부채를 보게 되면 18년에 부채가 9년 들면서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 등이 자본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유동부채의 차입금과 비유동부채의 차입금의 금액과 그 비율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자본을 살펴보게 되면 2018년에 자본 잠식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것은 우선주 부채가 전환되면서 자본 잠식의 이슈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여기에 더해 지금 이 보고서는 투자 설명서이기 때문에 상장을 위해 진행되었던 이 같은 자본금의 경우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자본금 200억, 이 200억이 자본에 더해진다라고 하면 당분간 자본 잠식과 같은 이슈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센코가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금액을 어디에 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게 되면요. 1순위가 기술개발의 항목이기도 하고 그 외에 기술개발 내용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금액을 사용하는 부분은 바로 시설자금, 그러니까 신규 공장의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센코의 입장에서 이번 상장은 생산량을 대폭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키운 다음 시장의 플레이어로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로 이번 상장 이벤트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외에 상장으로 인한 자금 확보를 통한 다른 투자 계획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같은 센코에 대해서 주가를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센코의 상장은 10월 29일이었는데 공모가가 13,000원이었는데 13,000원보다 높은 시가를 가져가면서 시작하긴 했지만 공모가에 맞췄다가 다시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에 코스닥 지수 흐름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확인했던 앞타머 사이언스와는 상장일의 시점이 조금 달라서 최근 주가의 흐름이 상승 가도로만 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가의 흐름은 종목 자체의 영향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편승해서 올랐다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국내 주요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가스 센서가 그 정도 규모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에도 부족하고 기업 자체가 독보적 가치를 보장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센코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보게 되면 센코는 기본적으로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 같은 기술력과 비즈니스 역량을 토대로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이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규제 강화로 인한 센서의 필요성이나 대기 환경 악화로 인한 필요성 등 때문에 센코에게 기회가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가 직접적으로 하나씩 꼽아서 말씀드리긴 어려웠지만 투자 설명서를 살펴보게 되면 과거 행적을 볼 때 비즈니스 역량을 엿볼 수 있었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 일을 할 때의 관리의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센코가 투자 설명서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력을 다툴 수 있다고 제시했던 것처럼 글로벌 센서 기업으로 센코가 성장하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